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그 1, 2년 전쯤에 올린 글이었었는데 오늘 저기 핫초코를 먹고 있습니다. 스위스 미스 거 핫초코 맛있죠? 한 1, 2년 전에 올렸던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광고는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고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그 선생이 동네에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었었는데 교습소에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었었는데 자기 프로필을 뭐 캐나다 유학 뭐 하고 이제 뻑적지근하게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았는데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뭐 인사라든가 이런 걸 다 영어로 이제 해주고 막 예쁘게 뭐 활기차게 이렇게 애들하고 인터랙션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애 데리고 상담 오면은 더 이제 자기의 주특기인 그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문법을 못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몇 학년인지 그거조차도 모르겠지만 뭐 입시생 같지는 않고 이 분위기로 초등학교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학원인 것 같은데 문법을 못 가르쳐서 선생이 한다는 말이 툭하면 한단 말이 설명은 못하고 그냥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자신은 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선생이 못 가르치는 선생인가 이런 걸 걸을 수 있는 영상으로 제 영상을 본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이 저로 하여금 좀 생각이라는 걸 좀 오늘 하게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 그 선생이 정말로 문법을 못 가르치는 선생일까를 놓고 봤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했다면 거기서 리포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영어로도 뭐 수업을 듣고 뭐 이랬으니까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초, 중 정도 되는 아이들의 문법을 정말 이해를 못하고 못 가르치는 수준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이게 엄마들이 정말 그 영어 선생님의 수준을 이렇게 정말 본인 수준 정도로 얕잡아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기도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냥 맡기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영어 문법을 못 가르칠까 를 생각을 해보며 영어 문법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영어 문법을 제일 잘 알아듣는 애들은요,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 영어 문법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스마트폰 세대일수록 정말 이해력이 딸려요. 정말 이해력이 딸려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저는 애들한테 야 너네가 교포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책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독서력만 있으면 책 한 권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은 그걸 보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써져 있는 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 다 돼야 되는데 reading만 되고 comprehension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만약에 만났다. 선생님이 동네 애들 가르치다가 그런 학생들을 만났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가서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기본이 어디냐는 거죠.
그 기본이 어디까지가 기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부터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선생님은 1층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층을 이해를 못하고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한자의 뜻까지 내려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자의 뜻 자체를 몰라. 그러면 이 한자의 뜻의 내력은 어떤 내력이 있는가 거기까지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정말 많고 만약에 뭐 교실식 수업이든 1대1 수업이든 교실식 수업이면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는데 걔 혼자만 못 알아들었어. 그럼 걔만 혼자 끼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씩 해도 못해. 그러면 이게 과연 선생이 문법을 못 가르쳐서 그런 선생의 잘못일까요? 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이 뭐 설렁탕집이라고 칩시다. 남들은 다 잘 먹고 너무 맛있고 맛집이야 맛집.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뭐 잘 먹는데 이 사람은 병들고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 가서 남들 시키는 걸 다 먹었는데 그걸 먹고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뭐 체했거나 아무튼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식당은 그냥 맛있는 그걸 돈을 받고 맛있는 그걸 가르쳐 주면 끝이에요. 끝인데 온 손님은 그걸 못 먹는 거지. 왜? 본인의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 본인의 나이 아니면 본인의 뭐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요리사는 그 사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음식을 내놔야 될까요? 그럼 이게 그 요리사의 잘못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리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의 평범한 멀쩡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가는 그 정도의 요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요리사를 고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걸 아니까 자기가 끓여 먹든지 어디 가서 먹으면 안 되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과연 왜 문법을 못 가르쳐서 결국에는 이거 외워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과연 문법을 못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엄마로서 그 선생을 바라보는 그런 perspective가 있지만, 저는 또 선생으로서 선생을 이해하는 그런 perspective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의 차이,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가 개뻥을 치지 않은 이상 자기 학력을 속이고 뭐 김건희처럼 남이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영어도 못하는 게 뭐 캐나다 졸업장을 뭐 받고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 그 남들이 다 하는 그대로의 루트를 따라서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온 선생이라면, 그리고 느낌상 고등부는 아닌 것 같아. 입시는 아닌 것 같아. 입시는 아니야. 그러면 초중등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과연 못 가르쳐서 그 애한테 외워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영어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이런 문법보다는 관용어구, 그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관용어구는 왜?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들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왜?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로 쇼부를 보려고 하지만 이해력도 엄청나게 딸려. 거의 머리가 바보 수준이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선생님 이해를 시키셔야지 왜 외우게만 하시나요? 이렇게 그 묻는 엄마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러면 그 애의 이해력은 좋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보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그 애의 이해력이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원래 언어는 외우는 게 많을수록 잘하는 게 맞아요. 관용어구, 문법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관용어구. 관용어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는 외워서 도구처럼 쓰는 거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관용어구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태까지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중학교 이후로 공부해서 잘 되는 애들은 반드시 다른 걸 이미 갖춘 애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미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애들. 그 부류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 부류가 아닌 애들은 초등학교 때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것도 공부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으로만 양육되어진 그런 애들은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로. 이미 초등학교 때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애들이야. 결론이 났다. 이제는 얘네들은 공부로는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이제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국영수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못했다면 2학년, 최장 3학년 때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이제 꿈을 꾸고 항상 희망찬 그런 걸 생각을 하시니까, 초등학교 때 놀아도 중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있지. TV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애들은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는 안 했지만 독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시킨 애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뜬 어떤 애가 있었냐면, 유튜브 제목이 이거였어요. 고3의 9등급이었는데 연세대 국문과인가 고려대 국문과인가, 아무튼 거기를 이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그로를 끌려고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그 사람 말로는 국영수 요거는 한 5등급 정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국영수 5등급도 못하는 거죠. 5등급을 먹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공부를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찍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9등급이 나온 9등급 8등급이 나온 것도 있었지. 국영수는 4등급 그 정도 평균 한 4등급 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얘가 마음을 아주 굳세게 먹고 2년 동안, 그러니까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했는데 얘가 이제 국영수를 1, 2인가 1, 2인가 뭐 이렇게 맞았어요. 등급을.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뭐라냐면, 그 정도도 좀 약한데 어떻게 그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국어를 100점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국어는 완전히 타고나기를 국어에 완전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약간 국어 때문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지만 그냥 100점을 맞아 버린 1등급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막 공부 못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막 희망을 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와, 어그로만 보고 9등급인데 뭐 연세대 뭐 국문과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단언컨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놀기만 하던 애들, 그리고 쉽게 이런 인터넷이나 보면서 이렇게 키워진 그런 애들은 결코 공부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꽤 똑똑한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학원을 7살 때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3 과정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똑똑해, 제일. 그리고 올 겨울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서울인가 하남인가 뭐 분당인가 아무튼 이사를 갈 앤데, 걔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가정법에서 막히더라고요. 가정법이 다른 문법이 다 이제 되는데 가정법을 얘가 이해를 못해. 가정법에서 막혀. 중3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법에서 막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거는 다 맞고 이러는 애인데 가정법에선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가정법이 어렵잖아요. 이게 가정법이 어렵잖아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가정을 하는 것으로서 그 말하는 폼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폼을 외워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얘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문법을 배우지 말자.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문법을 배우지 말자. 그러니까 너가 그 이해 단계가 거기까지는 지금 못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시간에 독해를 좀 더 하고 듣기를 좀 더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걔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해를 했는데 가정법에서 막힌 거야. 근데 가정법 이해 못하는 고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의 문제지. 절대로 선생의 가르침 이거로만 모든 걸 쇼부를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라 하냐면 외우고 그러려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뭔가를 외우고 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이 설명은 안 하고 외우게 시킨다. 설명을 물론 했겠지 선생이. 근데 그 설명이 뭔지 못 알아먹는 거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부를 가르칠 때, 대치동에서 고등부를 가르칠 때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반에서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걔한테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줬냐면 1등급과 2등급, 모의고사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헷갈려 하거나 그럴 만한 것만 이렇게 딱 키 센텐스만 딱 하나씩, 한 문제에 하나씩 그런 것만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1등급만 계속 받아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여기서 고등부를 가르칠 때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1, 2등급이야. 애들이 7, 8등급 왔다 갔다 5, 6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걔네를 앉혀놓고 그런 걸 가르쳐 주겠어.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약간 이해 못할 뭐 이런 거, 아니면 실수하는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걔네한테 해주겠어요. 이 독해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당연히 가르쳤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애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도 그렇게 말했죠.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외워서 그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써라. 외워두면, 문장 한 몇 개 외워두면 그것과 같은 구문을 쓸 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서 제발 그 부모님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선생을 보는 입장이 더 정확하다.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과연 그걸 정말 못 가르쳐서 몰라 고3에 아주 뭐 어려운 그런 문법적인 뭐 그런 게 나왔어. 그런 걸 뭐 못할 수는 있겠지만 초, 중 가르치면서 문법을 못 가르쳐서 애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외우게 시켰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학생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이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력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히 못하는 그런 엄마들일수록 이렇게 말해요. 저 선생님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시험만 본다. 맨날 시험만 보고 저 선생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외우게 시킨다. 그러니까 이해력까지 갈 단계가 안 되니까. 이해력까지 갈 단계가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 외우기라도 해야 시험이라도 잘 보죠. 외우기라도 해야. 그리고 걔는 그런 애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 외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보통 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이해력이 딸리고 약간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그런 마음이 없는 좀 멘탈적으로 좀 게으른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로 하여금 막 뭔가를 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쓰게 하고 막 숙제를 하게 하고 막 뭔가를 하게 하고 이런 선생보다는 자기를 앉혀놓고 하나 말해주는 설명해주는 선생을 원하겠죠. 그것도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들은 그냥 자기를 케어하는, 자기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그 선생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만큼의 케어를 못 받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라도 그런 케어를 원하는 건데, 그런 애들은 정말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문법 못하는 애들, 그게 과연 선생 잘못일까? 아니면 선생이 문법을 못 가르칠 수도 있나? 예,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절대로 그 밑에 뭐 댓글 단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까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선생님의 입장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